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인내해왔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약관화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 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흑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습니다. 국민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미리 예고해 드렸던 대로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우리 취재진 여러분들과의 기자 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간담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차례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예. 네, 저 한겨레 신문의 엄지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 한 10여일 전에 이미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또 퇴진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문 대표님께서 지금 퇴진 운동에 나서시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좀 대의를 위해서 안 대표님이나 다른 대권 주자분들하고 함께 하실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다양한 방식의
그 퇴진운동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다른 야당 그리고 또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함께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따라서 또 다른 대권 주자들과의 논의와 또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우리 서예림 기자님. 네. 퇴진 운동에 나서신다고 했는데 일각에는 만행훈 대통령이 퇴진을 하게 되면 지금 현 황교안 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 총리의 대한 그 논의도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비상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이 퇴진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비상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정치급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그 이후에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그 이후에 제가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은 그런 거국 중립 내각과 같은 과도 내각으로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을 담당해 나가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도 내각은 국정을 호단 없이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뿐만 아니라 또 다음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을 하실 때요. 앞에 있는 마이크를 켜서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사용하시고 나면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저 문화일보의 김다영 기자라고 하고요. 아까 그 모든 당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함께 이 비상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야당과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당 지도부나 그 대선 주자와의 사전 협의가 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사전에 논의하신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미애 당대표께서 비상시국기구를 언급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설치하겠다는 그 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철회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다른 야권 전체 그리고 또 시민사회와 함께 공조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그런 자세를 다시 다시 새긴 것이고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제안도 같은 맥락 속의 제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제안한 아까 비상기구의 취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손을 먼저 좀 들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그 퇴진의 방향에 대해서 다른 그 일각에서 나온 얘기 방향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즉각적인 하야냐 아니면 이선 후퇴냐 아니면 뭐 임기를 보장하는 퇴진이냐 이런 방식적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총리 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책임 총리나 내지는 과도내가 구성할 총리의 뭐
자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미지 어떤 게 있을지, 자격은 어떤 게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 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조건 없는 퇴진 선언이 이루어지면 이어서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비상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총리 부분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제안했던 거국 중립 내각은 대통령이 국경에서 손을 떼고 이 선으로 물러난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러면 누가 국정을 담당할 것인가 라는 그 대안으로 국회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또 그 총리 후보자가 조각의 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거국 중립 내각이 내치외치 구분 없이 국정의 전반을 관장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리고 청와대는 총리 한 사람 임명을 하면서 거기에 야권의 의견을 마저는 반영하겠다는 정도로 그것을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말하면 우기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그런 방안들이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총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할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앞에 마이크가 켜진 기자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네, 채널A의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하야 안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즉각적인 퇴진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태도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정치권의 탄핵까지도 염두에 두신 부분을 지금 즉각적인 퇴진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신중론을 이어오시다가 이번에 이제 기조를 좀 바꾼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앞에서 언급하셨던 대통령이 야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강경한 그런 기조로 바꾸게 되신 가장 큰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앞에 질문은 뭐였죠? 탄핵까지도 포함을 두신 즉각적인 퇴진을 얘기하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민심은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죠. 탄핵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가와 민족을 걱정한다면 저는 취해야 될 그런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야까지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해서 만약에 탄핵의 절차까지 그렇게 밟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이 아무리 하야를 요구해도 대통령이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하야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법적인 수단으로 남는 것이 탄핵 절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은
그런 단계에 가서 논의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두 번째 질문이 잠깐만요. 두 번째 질문이 예. 강경 기조로 예, 뒤늦게 예, 미안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정치적인 해법을 이렇게 충분히 모색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해법들이 전부 거부당하고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민심은 점점 고조되는 것이고요. 또 정치인들도 거리로 나설 그런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또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끝까지 찾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지난 토요일 정말 압도적인 하야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까지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 이런 대정동에 나서겠다는 해명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결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오마이뉴스 소중앙지입니다. 아까 추미애 대표의 어제 노회장 취소와 관련해서 전화위복을 저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대표의 뭐라 해야 될까 행동은 여론을 많이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표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했죠. 오늘 저에게도 사과 전화를 해왔습니다만 어쨌든 추미애 대표의 뜻은 촛불 집회에서 드러난 압도적인 그 하얀 민심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리고 퇴진을 촉구하고 그것이 거부당하면 돌아와서 당 차원의 퇴진 운동을 선언하는 그런 마지막 수순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정면 승부의 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또 많은 의원들의 그 생각은 이미 하야를 원하는 압도적인 민심이 이미 표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모색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독 회동이 될 경우에 또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나 또 시민사회와의 공조에 이렇게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영수회담 제안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추미애 대표가 그 단독 영수 회담을 제안한 부분은 본인이 이미 사과했듯이 우리가 다시 마저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 야권과의 공조나 시민사회의 공조를 더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성과가 있었다면 추미애 대표가 생각했던 뜻했던 그 경로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어총에서 가장 퇴진 당론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 또는 시민사회와 충분히 공조하면서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요. 저도 당연히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뭐 당내에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광장을 더 중시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국회라는 정치의 장을 더 중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몸이 가벼운 분도 계시고 몸이 무거운 분도 또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함께 이렇게 아울러지면서 당이 합리적인 그런 방향을 잡아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마다ም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잠깐만요. 아까 그래도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먼저 드리고 다시 질문 부탁합니다. 예, 헤럴드 경제 장필수 기자입니다. 오늘 퇴진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인지 안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전 대표로서인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제 입장 발표를 하시게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모든 것이 복합된 문재인입니다. 예? 그 모든 것이 복합된 문재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여기요. 네. 네, 저는 뉴스 캐탈리스트 박철웅 기자인데요. 어제 그 추미애 영수회담으로 많은 SNS상에서 굉장한 비판이 세대했고요. 아울러서 문재인 전 대표도 함께 그 부분에 관여되지 않나 해서 많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민한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그 당시 SNS상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4.13 그 총선 때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주에서의 민심을 잃으면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 나아가 정계 은퇴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아까 질문한 헤럴드 경제 기자 얘기처럼 대선 후보는 정확하게 사퇴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거는 번복이 돼서 대선 후보로서도 함께 하시는 건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네티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철회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오늘 이 자리의 맥락에는 맞지 않는 질문 같은데요. 우선 그 추미애 대표가 이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저하고 사전에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논의는 없었고요. 그리고 논의가 필요하다면 최고위원들이나 원내대표 또 원내의 중진들과 논의할 일이지 저와 논의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모든 대선 주자들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저와 논의한다면 또 다른 분들과도 다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 강주 발언은 그 당시 그 어떤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막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또 그걸 위해서 광주와 호남에서 우리 당이 지지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그런 판단으로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광주 시민들이나 또 호남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맞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 발언의 맥락을 그렇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광주 또 호남 민심의 지지가 없다면 제가 대선도 포기할 것이고 또 이렇게 정치도 그만둘 것이다라는 부분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저는 야권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가 대선 후보가 되어서 정권을 교체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야당의 이렇게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광주 그리고 호남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가 되며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와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 중이다. 그리고 그때 했던 저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오늘 문재인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가 아무래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현 시국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이니만큼 가능하면 질문을 그런 맥락에 맞게 질문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널의 이동훈 기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두는 즉시 과도 내각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헌법상 지금은 이제 그만두면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과도 내각으로 간다는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하면 조기 대선을 생각하시는 건지 시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점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당초에 거국중립 내각이 제안된 것이었죠. 그냥 그런 내각을 먼저 출범시키지 않은 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방금 우리 기자님 질문 그대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대선을 치르는 그런 많은 혼란들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중심으로 한 거국 중립 내각을 먼저 구축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대통령이 퇴진을 이선으로 물러나든 또는 또 퇴진을 하든 하게 돼야 그 이후에 마좀 안정적인 국정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저와 우리 당의 충정 어린 그런 제안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민심에 따라서 퇴진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느 정도 궁금증들이 좀 해소되신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한 분만 딱 질문 더 받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질문 연결이 돼서 그렇다 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과도 내각으로 퇴진 운동을 하고 과도 내각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거국 중립 내각이나 그런 순서를 바꿔서 진행될 그러니까 거국 중립 내각 제안이 온다거나 또 안 되는 거절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맞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조건 없는 퇴진 선언이 먼저 있고 나면 그 이후에 말하자면 어떤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이 비상기구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또 그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것이 어떤 방안이다라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먼저 제 생각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네. 예, 아까 추가 질문 부족합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하실 예. 분들 다시 남은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어쨌든 아직 질문하실 게 남아 있으면 혹시 질문하실 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우리 김다영 기자님하고 최지용 기자님. 네, 그럼 세 분의 질문을 더 받고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문화일보 김다영이고요. 그 개헌 논의가 한참 진행되다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중단이 됐는데 말씀하신 과도 내각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 이후 과도 내각이 성립이 된다면 그때 개헌을 추진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전국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개헌은 다음으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도 내각에서 개헌의 성립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이렇게 손볼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헌이 필요하다고 저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이미 개헌을 공약한 바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마지막 국면의 전환 이런 것을 초래하게 돼서 그렇게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TV조선 최지원 기자님. 네, 최지원입니다. 아까 탄핵 하야 얘기 나왔었는데요. 그거를 바로 지난 토요일에 민심을 반영해서 이번에 퇴진운동을 얘기하시게 됐다고 하셨는데 보면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말씀 안 하시고 영수회담이 어그러지고 난 오늘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후 관계가 조금 다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점에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조기 대선 추진 여부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저는 뭐 지금까지 뭐 당의 입장과 쭉 함께 해왔었고요. 우리가 토요일 전국적인 촛불 집회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 집회를 통해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하야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대답이었습니다. 어제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답할 시기가 어제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런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적어도 오늘 정도에는 마지막 퇴진운동의 동참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마침 어제 영수회담 그 일을 또 겪으면서 우리 당의 당론도 자연스럽게 퇴진운동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조기 대선 문제도 조기 대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기 대선 부분은 뭐 이렇게 제가 어찌 보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제 어려운 대목인데 어쨌든 대통령의 퇴진이 결정되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질 수 있는 퇴진의 방안이 논의될 때
그때 그 속에서 함께 논의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뉴시스의 박성주 기자님,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뉴시스 윤다빈이고요. 죄송합니다. 네네. 대표님이 이제 그 퇴진 운동 말씀 주셨는데 그 이제 기구를 통한 것들 말고 대표님 본인으로서 뭐 어떤 지금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명 운동이라든지 여러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퇴진 운동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랑 19일, 26일에 이제 촛불 집회 또 개최가 되는데 향후에도 참석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뭐 각자가 자기가 뭐 역점을 두는 퇴진 운동들을 하고 그런 운동들이 모아지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비상기구가 구성이 된다면 그 비상기구에서 그 퇴진 운동의 방법까지도 함께 논의하게 되겠죠. 저는 뭐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노력하고 싶은 것은 아까 퇴진 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지역을 순회하면서 뭐 시국 토론회를 여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퇴진 운동이 더 넓게 이렇게 국민들 속으로 확산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노력을 제 나름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시죠. 그 사이에 진짜 마지막 질문을 비스니스 나윤입니다. 그 퇴진운동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요. 그래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신 기한, 그게 언제까지인지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퇴진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에 선언을 할 때까지죠. 그러니까 그 탄핵도 이제 마지막 절차 남았는데 끝까지 안 하시겠다고 하면 그 어떤 마지노선이 있으실 텐데. 이제 탄핵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헌법상의 절차인데 필요한 요건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당장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또 정족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자면 그 새누리당 쪽에서도 특히 뭐 비노 의원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그 탄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고 또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박근혜 그 대통령의 어떤 범죄 사실, 위법 행위가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는 그런 것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선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여러 달이 걸리는 그런 지리한 그런 탄핵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했으니 이제는 바로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아까 마무리 전에 우리 한정원 기자님 손을 들었으니까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하고는 안쓰러운 총괄이구나 정상적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명예로운 퇴진을 여럿을 위해서 기다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고 100만 촛불을 맞이한 대통령에게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소 말씀해 뭐 그런 심정들은 뭐 지금도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하자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그런 방법은 이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퇴진하더라도 국정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질서 있는 퇴진의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또 본인도 그에 협력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그나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이라도 그런 자세를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한정호 기자님께서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혹시 대표님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끝으로 오늘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마침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민항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19 혁명이었죠. 그때 국민들은 정말 혁명에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선 민주당 정부의 실패 때문에 그 4월 4.19 혁명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가 87년도의 6월 항쟁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그 위대한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치권의 분열 때문에 6월 항쟁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범국민적인 시민항쟁을 맡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이 과거와 결별하고 정말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주권이 바로 서는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렇게 만들고 반칙과 특권 없는 그리고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흑수저 금수저 따로 없고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공정한 세상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 과거 잘못된 적폐들에 대한 대청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지금 국민들은 그 대단한 분노 속에서도 정말로 질서를 지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숙되게 그런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야말로 그 국민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지나치게 정치권이 주도하려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표출하는 민심을 앞세우고 정치권이 그에 대한 매듭을 지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의 대국민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취재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국 상황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